네, 미국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현물 ETF 승인이 될 코인들 혹은 과연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금융시장이라는 미국에서 이 고객이 투자하는 돈으로 코인을 사서 보관하는 현물 ETF. 자, 이게 승인이 돼서 팔린다. 이러면 그 코인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자,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지 지금 다들 보고 계시죠? 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2024년, 그러니까 내년 1월 초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전망이 90% 확률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죠. 자, 근데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9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자산을 굴리는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달라 이러면서 신청한 서류, 이게 폼 S1이라는 서류인데, 그 서류를 보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블랙록이 지금 계속해서 SEC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아마도 SEC가 요구를 해서 집어넣은 걸로 추정되는 그런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증권이 되는 경우, 이런 대목을 집어넣은 건데요. 자, 가만 들여다보면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경우에 다른 어떤 코인들이 현물 ETF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건지, 그걸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닷컴의 기사를 보면 마치 블랙록이 이번에 신고 서류를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집어넣은 걸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블랙록이 iShare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SEC에 제출한 신고 서류를 보면요, 이번에 업데이트한 거에 새로 넣은 게 아니라 처음에 낸 서류부터 그 내용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새로 넣었다는 거는 잘못된 내용인데요. 그게 대세를 바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만 해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고 서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중요한 만큼 같이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서류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원문을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내용이요, 자,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SEC가 블랙록에게 요구를 해서 집어넣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밝혔다는 점, 하위 테스트, 자, 미국에서 증권인지 판별하는 기준으로 그걸로 볼 때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게 SEC 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같은 미국의 이 규제기관의 시각이라는 점, 또 의회에서도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건 기본적인 인식이라는 점, 이런 점에 밀어볼 때 굳이 블랙록이 비트코인이 증권이 될 경우, 이 경우를 가정을 해서 증권으로 결정이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인데요. 자, SEC가 이 문구를 집어넣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면 그 이유가 뭘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문구를 넣도록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블랙록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자, 다들 잘 들어둬라.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SEC도 그렇게 밝혀왔고,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직접 의회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증권이 될 수 있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은 현물 ETF 승인 우리가 해줄 것 같느냐, 해줄 것 같으냐. 자, 블랙록이 신청서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자, 보면 어떤 디지털 자산, 자, 이 부분인데요. 어떤 디지털 자산, 즉 코인이 법원 판결 같은 걸로 증권 판정을 받거나 SEC에서 그걸 증권으로 본다고 하면 해당 코인은 증권이 아닌 코인과 같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거래, 정산, 보관, 이런 게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러면서 SEC는, 자, 우리가 2020년에 리플 XRP 소송을 건 거, 자, 이거를 SEC가 2020년에 XRP 리플 소송 건 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록 서류에 이런 문구도 있는데 SEC의 리플 소송은 어떤 코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유를 하고 시가총액이 뭐 얼마나 크고 상거래에서 실제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SEC나 법원이 해당 코인을 증권으로 보는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점. 자, 그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 신청 서류에 SEC가 이걸 넣으라고 했다면 그 이유는 이 증권인 코인들, 이런 코인들은 미국에서 현물 ETF 신청을 하면 SEC가 승인을 해줄 가능성 높게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그런 의도로 SEC가 블랙록한테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을 자, 이렇게 문구를 넣으라고 한 게 아닌가. 자, 비트코인의 현물 ETF 신청 서류에다가 비트코인이 증권 판정을 받거나 SEC에서 증권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블랙록이 ETF를 청산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넣은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SEC가 증권이라고 낙인을 찍은 대표적인 코인들 몇 가지만 보자면요. 자, 보시면 자, 요건데요. 이게 SEC가 2023년 6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문서인데 코인베이스가 이러이러한 증권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면서 이런 코인들이 증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이 증권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코인 명단에 이렇게 집어넣은 게 있는데요. 솔, 솔라나 솔, 카르다노 에이다, 매틱, 필, 샌드, AXS, CH, 칠리즈, 플로우, 인터넷 컴퓨터, 등등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이 명단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코인들을 가지고 현물 ETF를 신청하겠다 이러면 SEC가 승인해 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XRP는 어떨까요? 자, XRP 1심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지난번에 나온 이 특정 사안에 대한 중간 판결에서 XRP 리플 측에 일부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게 사실이죠. 리플이 XRP를 기관 투자자한테 판매한 거는 투자 계약, 증권 판매에 해당을 한다면서 SEC의 손을 들어줬고, 그런데 또 동시에 리플 회사 측과 전현직 CEO 2명이 이 거래소를 통해서 개미들한테 이 XRP를 판매한 거, 이거는 투자 계약, 즉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리플 측 손을 들어줬었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누가 유리하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SEC가 1심 재판이 종결된 후에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걸로 보면 XRP 현물 ETF를 신청하면 승인해 줄 가능성 역시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남은 건 아마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아닐까 싶은데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자, 2023년 4월 18일 하원 금융위원회 여기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자,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증권인지 아닌지 밝혀라, 이런 질문을 받고 답변을 회피했었죠. 겐슬러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본다고 이렇게 밝힌 반면에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어떤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코인 증권성은 이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본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했었습니다. 자, 겐슬러는요 2022년 9월 이더리움이 하드포크를 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거래를 검증하는 방식, 이 방식을 기존의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증명 방식에서 새로운 지분증명 방식, 이 코인을 스테이킹 예치해서 거래 검증에 참여를 하면 이자를 주는 시스템, 자, 이걸로 옮겨간 직후에 지분증명 방식, 코인을 스테이킹 예치해서 거래 검증에 참여하면 이자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 스테이킹을 하는 코인들은 투자 계약, 즉 증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더리움이나 어떤 특정 코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더리움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서류에는 과연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서류입니다.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 서류 폼 S1, 자, 양식 S1, 이 원문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와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 비교를 해보면요,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비트코인 ETF 신청서 서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폰서. 자, 스폰서는 여기서 블랙록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스폰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미래에 SEC나 연방법원에 의해 비트코인이 증권이라고 판명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이더리움 ETF 서류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폰서, 마찬가지로 스폰서는 블랙록이고요. 스폰서는 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하면서 이더가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현재 존재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더리움이 현재 증권일 수 있고 또는 미래에 SEC나 연방법원에 의해서 이더가 연방증권법에 따라 증권이라고 판명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서류에 들어있는 표현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미래에 SEC나 연방법원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증권으로 판정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반면 이더에 대해서는 당장 현재 이더가 증권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 점입니다. 자,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외에 현물 ETF를 승인을 해주게 된다면 다른 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될 걸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의회에서 어지간한 코인들은 다 증권이 아닌 걸로 취급을 해주자. 자, 이런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말이죠. 자, 과연 이번에 SEC가 블랙록이 신청한 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해줄 건지 아니면 자, 그러면서 이더를 증권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분류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더리움 현물 ETF를 계속해서 지연시키면서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렇게 할 건지 자, 그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